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4월 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보복 관세를 천명하는 것으로 그간에 유럽과 여러 나라에 미국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상호 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이 보복 관세는 4월 5일 일부가 시행이 되고 4월 9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오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등 모든 주식 지표가 200 내지 500까지 떨어지는 대폭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401k 미국 노동자 은퇴적립금 연금은 약 수조 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 10% 내지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이 20%, 중국이 34%, 일본이 24%, 대한민국이 25%, 대만이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46%, 캄보디아가 49%로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식스와 나이키 신발을 비엔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 신발의 약 3분의 1이 거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을 우회 수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캄보디아 리브랜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49%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통은 수십 년 동안 EU와 전 세계가 미국을 벗겨먹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간에 미국이 당해왔던 무관세 정책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고율의 관세를 받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레소토로 5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는 건 거의 없다 보니까 별 실제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엔남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90%로 부과하여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로 상회 관세를 46%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진입 장벽에 대한 상호 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비엔남의 경우에 46%가 된 것은 바로 비엔남이 일전에 미국산 제품 수입에 대하여 9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하자 여기에 대한 상호 관세 작용으로 46%를 얻어맞은 것입니다. 앞으로 아디다스 신발과 나이키 신발의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U는 39%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미국은 20%만 한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와 카나다는 이번 발표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관세는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저의 일론 머스크가 수백만 명이 미국의 사회보장, 의료 시스템에 가입된 것뿐만이 아니라 투표 등에도 참여하였다고 하여 가짜 유권자 수백만 명을 국토안보부에 회부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일론 머스크는 그간의 미국을 좀먹어왔던 이 가짜 유권자와 의료보험 수혜자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자들에 대하여 국토안보부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고 하면서 연이어서 그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수많은 돈을 벌고 있는 많은 의원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연봉은 17만 4천 불입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잘 벌었는지 2억 5천만 달러의 지금 순자산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한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릭 스캇은 5억 5,200만 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릭 스캇의 경우에는 원래 의료기기 계통에 종사했던 CEO 출신으로 원래 돈이 있었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주식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는 남편을 잘 두어서 이 남편이 투자하는 종목마다 전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2억 5천만 불을 벌었는데 과연 그녀가 사전에 인텔을 사용하여 이것을 남편에게 주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소말리아 출신의 하원 2기를 연임하고 있는 이란 오마르의 경우에도 약 1,800만 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7만 불 곱하기 도대체 몇십 배를 하여야 1,800만 불이 벌어지는지 의심이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는 좌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USAID나 기타 미국 원조단체를 통하여 수많은 돈을 해외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해외 지원단체가 있는 현지에서 그 돈을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돈을 보냈다가 그것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일종의 돈 세탁이죠.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그걸 발휘하고 했던 정치인들이 나눠준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모든 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깨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이 회합에서도 약 2명의 당첨자를 제비 뽑아 100만 불씩 상금을 지급하며 그가 한 말은, 이렇게 하여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집회에 모이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이것을 선전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 슈멜 판사 후보가 위스콘신 대법원 판사 지명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의 살인범에 대하여 사형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민주당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하는 의료보험회사의 CEO가 뉴욕주를 방문하여 미팅을 하는 도중에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한 청년이 그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일주일의 추적 끝에 그 범인을 잡고 보니 건 준재벌에 해당하는 가정에 유복하게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지 맹게오니아였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엮어갔냐면, 그가 의료보험 사기를 통하여 수많은 재산을 축적한 톰슨을 살해한 것은 부자들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역시 좌파스러운 나레이티브이기도 하였죠.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펜 본디가 그에게 대하여 사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펜 본디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가 불우한 가정이나 또는 소외된 계층도 아니고 준재벌에 해당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살인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대하여 사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만큼 아마도 사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아주 기발한 발상의 벌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에 의하면 앞으로 교통과속 범칙금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연방소득의 2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는 발급된 벌금 통지서에 50%만 납부를 하면 벌금을 다 납부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집이 없는 홈리스들 경우에는 15%만 납부하면 벌금을 다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00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소득기준 벌과금 조정법이 시행될 예정인 모양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감에 대해서 벌금이 조정되는 이상한 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늘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간두게 되면 아마도 연방 관료 중에 한 사람이 그 기관을 맡아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하며, 그간에 일론 머스크와 같이 하였던 관료 중에 한두 명을 뽑아 그 사람이 이 모든 기관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SG라고 불리는 미국 총무체가 외부 인사가 정부 일에 공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130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5월 30일 날 130일의 그 기한을 다 채우고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도지의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